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빨간불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지되면서 현재 고점 부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세로 2,3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수세로 현재 755선 지지받으면서 버텨주는 모습인데요. 757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억눌렸던 투심을 보여주는 이 투자자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입니다. 다시금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지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IMF에서 글로벌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확산, 실질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강화되는 대러시아 제재 등을 언급하며 4월 업데이트 이후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는데요. 최근 경제 데이터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대국 경제가 2분기에 위축된 것을 보여준다며 2023년에는 경제 어려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힘든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20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2023년의 경기 침체 위험은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지속되는 긴축 재정 상황이 세계 경제 전망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지만 급등하는 물가를 통제하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높은 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이러한 정책이 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미 올해 2번이나 벌써 낮춰졌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향후 몇 주 내에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조정 단계 마무리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 1월에 4.4%보다 0.8%포인트 내린 3.6%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4.9%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해 1.3%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올해 안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또 내려간다면 벌써 올해만 세 번째 하향 조정하는 셈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보다는 좀 부진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빨간불 켜면서 3%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20.94% 증가한 7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2분기 매출 가운데는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직전 1분기에는 1분기에 비해서는 1%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분기에 14조 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는 11.3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2분기 실적 가운데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지만 직전 1분기에 비해서는 0.85% 줄어든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 평균이 매출액 77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한 가운데 소폭 밑도는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 실적을 이끈 요인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잠정 실적 발표 날이라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반도체와 환율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2분기에 반도체 부문에서 1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 등의 영향으로 PC용, 모바일용 수요는 약화됐지만 데이터 센터 투자 등의 서버용 수요가 탄탄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가전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실적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비용이 늘고 있어서 당초 기대보다 이익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무더운 폭염에 마스크 때문에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이 동해안 해수욕장이 3년 만에 이 노마스크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강릉과 양양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시민들은 많이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안은 강릉과 양양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83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지역 해수욕장은 9일, 동해와 삼척은 13일, 고성은 15일에 각각 개장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3년 만에 백사장 해변에 제한 없이 파라솔을 설치할 수 있고요. 음주와 취식을 금지했던 밤 시간대에도 야간 개장을 시작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속초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용 시간을 밤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은 코로나19로 해수욕장이 3년 만에 제대로 개장을 하는 만큼 풍성한 축제와 이벤트,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하며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경포에서는 8일 오전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고를 기원하는 용왕제와 개장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개장과 함께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10일까지 빛이 비어 축제와 주말 버스킹 상설 공연, 주문진 해변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제13회 전국 해양 스포츠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경기 침체 전망부터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개장 소식까지 오늘 윤혜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고 또 여기에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모처럼 양대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 관련한 업종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5장이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79% 오른 757포인트 나타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월에 아이폰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업종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기관은 2,42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1,7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폭 계속해서 확대해주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 전환에 나서 주었고요. 개인도 57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천연가스와 또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구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일 EU가 원자력 발전과 이 천연가스를 EU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체코나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에서의 원전 발전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고요. 관련주들 또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 거래량도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도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10%가 넘는 오름폭 보여지고 있고요. BHI는 10.29%의 오름폭, 오르비텍도 현재 20%가 넘는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사이에서는 오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부진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러시아의 침공이 4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서 재건에만 7,500억 달러 이상이 추정이 됐었는데요. 다만 오늘 지수 반등과 함께 수혜주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스코는 1.3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국보도 1%대 하락세, 유시는 현재 10%가 넘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반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과 반도체 AI 인재 육성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카카오는 그간 모빌리티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모빌리티 지분을 10% 남짓 매각을 하고 2대 주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노뎁 전일 미증시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우리 정부의 메타버스 육성 정책 발표에 힘을 받고 있고요. 유니온은 히트루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또다시 수출 제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큐라클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당뇨병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직전 1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0.85%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실적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가 넘는 오름폭 보여지고 있고요. 5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우리산업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전기차에 열 관리 부품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하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현재도 24%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6,30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젠텍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한 진단키트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최근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죠. 오늘은 WHO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두 번째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내릴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죠. 현재 1.96% 오른 15,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패턴이 본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그리고 기관들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 IT 종목 위주로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 위주로의 바로 위메이드를 비롯한 비슷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 특이 종목이 바로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우선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를 많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다시 한번 급증하는 모습이 이게 나와주면서 재확산 조짐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어떤 이런 백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수혜주라는 평가가 항상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산 1호 백신이죠. 이 스카이코비1 멀티주를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그런 백신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심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뭐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컸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 부분에 선반영 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래도 4조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선방했다라는 14조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선방했다라는 평가 나와주면서 오늘 그대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역시 우려했던 부분보다도 이 반도체 부분 쪽에서 이 실적을 선방했고,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분은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이 70%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반도체 가격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추후 주가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우선 지금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HK 이노엔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식도 역류 질환 이쪽에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우선 국내로 봤을 때도 31번째죠. 그다음 신형을 허가받은 이 K캡이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 2019년부터 국내 판매를 지금 시작했었고요. 이 중국 파트너사인 러신을 비롯해서 지난 4월 초에는 중국 보건당국과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현지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 중국과 또 인도 이쪽에서의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이 K캡 판매가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HK 이노엔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레벨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중국 판매 실적은 이제 하반기 때 파악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좀 매출 관련 10% 이상의 런닝 로열티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HK 이노엔에 대한 어떤 이 재무적인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그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빠르면은 삼성 인상이 진행되면 2025년 정도에 미국 시장에서도 K캡에 대한 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HK 이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매되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순저가 3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봐도 좋을 특징주로서 HK 이노엔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악재 속에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잠정 실적 자세한 규모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죠. 일단 잠정치이기 때문에 최종치는 아마 7월 말에 자세하게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잠정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77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분기 매출액 77조 8천억에 비해서는 뭐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77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분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세부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 분기 실적 발표일에 좀 자세히 나올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4조 5천억 정도였으니까 5천억 정도 지금 적게 이제 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세부적인 사항이 정확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비교적 좋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기타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관련된 뭐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판매가 부진했을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2분기에도 아마 재고 자산이 아마 1분기보다 좀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그런 또 예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좀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IT 기기에 대한 이 시장의 수요가 좀 감소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를 외면하던 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세로 돌아선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수급 상황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금일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른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이후에 뭐 한 달 동안 뭐 6만 7천에서 5만 7천으로 뭐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그 하락이 이제 좀 멈춰져 있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뭐 예상치 수준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이후에 첫 번째 순매수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 상승을 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6월 30일 날 실적 발표된 이후에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조금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상승세는 좀 더 단기적으로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럼 과연 지금이 뭐 본격적인 반등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확실한 거는 삼성전자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P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0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코스피 전체 평균이 이제 11배에 비해서 보다도 좀 낮은 편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3분의 2 수준에 불과할 만큼 일단 뭐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건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 시장에서 뭐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하반기에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게 뭐 지금 시장 전반적인 이제 컨센서스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뭐 상승으로 뭐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주가 하락,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것은 아직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 삼성전자 이번 실적 뭐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뭐 TV, IT 기기 등 이 수요 감소의 타격이 좀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하반기 수요, 삼성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IT 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내구재, 가전제품의 소비들을 많이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뭐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도 작년에 비해서 한 3.3%, 약 3%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이제 기관에 의하면 올해 이제 판매 대수가 13억 5천만 대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13억 9천만 대에 비해서 약 한 4천만 대 정도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TV 출하량도 올해 2억 879만 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대비 한 470만 대 정도 TV 세트 판매량이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런 뭐 IT 기기에 대한 뭐 수요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경기 둔화는 뭐 거의 가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면 IT의 판매 부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이런 IT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D램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전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가격이 한 3에서 8% 정도 지금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 뭐 스마트폰이나 PC, 그다음에 TV 관련된 IT 수요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보면 아마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 매출이 아주 뭐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금리 인상을 좀 계속하게 될 시에 경기 둔화가 좀 본격화될 텐데 이에 따른 IT 수요에 대한 이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원자재 값도 하락을 했고 또 유가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세계 금융 환경 커다란 변화 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가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진 않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일시적으로는 지금 그 물가 상승률 관점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유가 하락이 뭐 큰 폭으로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뭐 시그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이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유가나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라서 산업 경기 전반적인 부진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내년 이후에 지금 경기 둔화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하향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수요 역시 먹구름 꼈고요. 하지만 이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호재송에서 좀 이슈가 존재를 하는데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가 깊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GAA 공정을 이제 하면서 지금 상당히 주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TSMC보다 먼저 3나노 강정을 이제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게 아마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3나노 과정이 과연 얼마만큼 안정성을 빨리 찾고 수요를 안정화시키느냐가 향후의 주가 흐름에 좀 주요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그러니까 공정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공정에 대한 안정성이 아직도 조금 갸우뚱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수요를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형 IT 업체들의 이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4나노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공정에서 또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공정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에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 수율의 그러니까 공정의 안정성이나 수율 문제가 하고 그다음에 대형 IT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면 그런 거를 이번에는 조금 벗어나서 이런 뭐 대형 IT 수요처를 좀 더 빠르게 확보하는 게 아마 주가 흐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 좀 호재의 부분이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큰 대기업의 IT 수주 확보가 좀 중요한 문제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좀 선방한 가운데 기술주들 반등세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술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에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좀 하락한 폭이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같이 이제 성장주 중심의 이제 그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여파로 국내 이제 기술주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성장주의 주가 흐름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하반기 이후에 경기 둔화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성장주가 지금 당장 뭐 다시 뭐 상승으로 반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상반기에 성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부 이제 선반영 대부분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기술주들은 아마 뭐 추가적인 하락을 뭐 크게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하향 된 안정세 속에서 아마 박스권에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이슈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그와 관련된 베어마켓 랠리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런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뭐 장기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끝날 가능성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내에서 뭐 주가 흐름에 맞춰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투자를 하시길 권유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 58,000원 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단기적인 반등세로서 이제는 좀 매도 타임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까? 뭐 조금 상승은 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6만 원 선을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직전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뭐 단기적으로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이제 CPI 그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국내 이제 7월 13일 날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한국에서는 열리고요. 미국에서는 CPI 그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런 7월 13일, 7월 14일이 아마 그 주가 전반적인 흐름의 뭐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흐름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예측치는 8.7% 상승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8.6%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상승폭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는 전반적으로 크게 출렁거려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뭐 투자 전략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인사이트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원달러 환율 1,300원 넘게 상승을 한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도 돌파를 좀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좀 계속해서 된 모습이었는데요. 왜 미국 증시는 하락을 계속하는데도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이유 살펴봐 주시죠. 네, 월가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서 달러 사이클 그리고 주가 지수 비율로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 사이클이라는 것은 달러의 그 명목 실효 환율 사이클을 말하는 거고요. 주가 지수 비율이라는 것은 미국 주가 지수를 신흥국 주가 지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국제 투자 자금들은 늘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이거나 주가 지수 비율이 상승, 그러니까 신흥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할 때는 위험 회피 차원에서 신흥국 주식을 매도하고요. 또한 그 자본 이탈로 인해서 달러 강세, 또 신흥국 통화는 약세가 더 가속화되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국면에 와 있는데요. 문제는 신흥국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호전에도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국면은 6개 국면으로 미국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신흥국 지수가 미국보다 더 상승한다든지 그리고 달러 약세가 찾아오는 국면이 곧 도래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가 후퇴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FRB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라든지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국면에서는 바로 그 신흥국으로 자본 유입뿐만 아니라 신흥국 통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로 외국인 자금들이 곧 조만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는 2022년부터 좀 하락 국면에 들어갔고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시점은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더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달러가 강세인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라든지 원화 약세가 중단되는 시점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요, 달러와 주가지수 비율이 변곡점을 이루는 시점은 항상 200일 정도, 그러니까 영업일수로 200일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는 올해 새해부터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0 영업일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에는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이런 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4분기나 내년 1분기쯤 신흥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해외 자본 유입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강세에 따른 큰 장이 설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4분기나 내년 1분기쯤 신흥국 증시 회복에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4분기를 전후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시 주가의 상승폭 어느 정도 예견하시나요? 네, 하반기와 관련해서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역투자하는 그 투자가들이 많은데요. 글로벌 시장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FRB가 과감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거나 경기 침체가 찾아와도 아주 짧게 끝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S&P 500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무려 19.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1928년 이후에 상반기 지수가 15% 넘게 폭락하는 경우는 지난 그 100년간 5번 있었는데요. 5번 모두 하반기에는 어김없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상반기 15% 이상 폭락한 5번을 가지고 보니까 하반기 주가의 평균 상승률은 무려 24%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공황 직후인 1932년을 제외해놓고 나머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무려 15.7%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가시화된다든지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은 턴원을 끝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 증시가 먼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중에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LG전자 2분기 매출이 무려 19조 4,7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5% 넘는 성장 기록했고요. LG전자 또한 2분기 영업이익 또한 작년 동기 대비 12% 좀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7,917억 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중화공업의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락다운됨에 따라서 이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게 되진 않을까요? 네,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상기 임기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계 마사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2분기 성장률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에 4.8%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였죠. 코로나 직후에 마이너스 성장이 6.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마이너스 성장이 발표된다면은 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국면에 빠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다면은 중국 경제 회복력을 증명하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면은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3차 산업은 현재 마이너스 4%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6월부터 락다운이 일부 도시에서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트럭, 화물, 운송이라든지 대중교통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요. 또 소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각종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구입과 관련된 지원 정책 그리고 외식과 호텔 숙박을 이용할 때 소비 쿠폰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과도한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아무래도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단명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의 경기 회복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것으로는 예상을 하나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4월부터 경기 부양책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이 4개월 만에 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금융 완화나 재정 지출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은 한 6개월 뒤부터 경제에 활력이 돌아가는데요. 아무래도 4월 달부터 지준율, 대출 금리를 인하시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9월 달을 전후해서는 중국 경제는 분명히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 정책인데요. 중국의 재정 정책을 쓰면은 바로 다음 분기부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기 시작하고 4분기에는 아주 큰 폭으로 5%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 정도 이하의 중국의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제재 혜택들을 주고 있고요. 뭐 전기 자동차 구매 시에는 최대 한 1,900만 원 정도의 쿠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차 번호판 등록 규제도 완화시켰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전후해서 자동차 마이 카 붐이 불면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교체 수요들이 상당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경기 부양 효과는 무려 10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양 정책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찍고 회복세가 뚜렷해진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5% 전후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5% 경제 성장률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좀 파란불의 흐름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중국 증시만은 나홀로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나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5월달 이후부터 중국 증시만 나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졌고요. 이뿐만 아니라 신규 코로나 감염자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하이가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트럭 화물 운송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이번 주부터 중국에 대한 소비세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인하해주면서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한 가지 호재입니다. 특히 외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만 주식시장에 1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모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증시의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상관관계가 0.7로 거의 동행을 하는 반면에 중국은 상관계수가 0.35로 거의 역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래도 위험 회피 차원에서 중국 증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280조 원을 돈을 풀면서 투자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헬스케어 쪽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 중국은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11월에 당대회, 내년 3월에는 이때 전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철폐하지는 못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이 민간 기술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금융 완화책에 불과할 텐데 하반기 증시 회복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반기에도 계속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그동안의 민간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3분기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오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서부터 플랫폼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해외 상장도 풀어주고 있고요. 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신동방과 같은 10대 IT 기업의 단속을 강화하면은 아무래도 수만 명이 직장을 잃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판 우버라고 할 수 있는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앱다운이 지금 재개가 됐고요. 중국의 또 신작 온라인 게임 판매도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가 하나둘 풀린다면은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경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드락스 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소비 회복, 부동산 투자 회복으로 인한 경기도 연착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전인대까지는 중국 정부가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중국 증시가 세계 증시의 흐름과 달리 안정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증시는 내년 3월 전인대까지는 금융 완화 또한 재정 정책 유지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과 함께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오늘장 내일장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